지난해 스승의 날 저희가 소개했던 사건인데요. 이 담임 교사에게 빨간 글씨로 협박 편지를 보낸 이 학부모 사건 기억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자, 최근 그 해당 학부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이 내려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는데 기억이 안 나실 수 있으니까 자, 교수님이 다시 한번 전해주시죠. 네, 2023년에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 재직 중인 교사에게 학부모로부터 편지 한 통이 왔습니다. 그런데 편지 맨 위에는요, 빨간색으로 교사의 선생님의 이름으로 시작이 되면서 협박성 멘트들이 있었어요. 딸에게 별일 없길 바란다면 끝까지 읽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요즘 돈 몇 푼이면 개인정보를 알아내고 무엇인가를 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글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어서 그 초등학교 아이가 직접 작성했다는 6개 항목이 적혀 있었어요. 본인의 감정을 아이들이 공감하도록 강요하지 마세요. 스스로에게 떳떳하고 솔직한 사람이 되세요. 이렇게 아이가 선생님을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가족이 함께 선정했다면서 지혜로운 교사는 어떻게 말하는가라는 책을 동봉해서 보냈습니다. 책까지 동봉을 했군요. 자, 이 피해 교사의 주장에 따르면 해당 학부모는 앞서 보신 그 협박 편지 외에도 장문의 메시지를 자주 보내고 수시로 전화도 했다고 합니다. 자, 그 교사와 학부모의 통화 내용도 들어보시죠. 아침에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한쪽에 가거든요. 근데 컴퓨터에서 저쪽에 얘기했어요. 근데 너무 아침에 주셨는데 오늘 잠깐 저랑 얼굴 보고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그전에 얼굴 뵙고 싶지 않아요. 제가 지금 팩트인데 애 아빠랑 눈을 싶은데 학교에서 내가 다 신고하는 거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어머니. 제가 선생님한테 기가 막히면 지금 학교 된거 아세요? 어떻게 휴대폰을 시험이니까 무슨 애를 정신병자를 만들 줄 알나. 이게 무슨 소리예요? 자, 일단은 이 통화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그러니까 학부모가 도대체 왜 이렇게 화났느냐를 좀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이런 행동은요, 교사가 방과 후에 하교하지 않은 학생들과 찍은 사진에 이 본인 자녀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항의하면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항의가 시작된 후부터는 학기 초에 학교 상담 교사가 아이의 학습 태도와 교우 관계 등을 살펴본 후에 이 종합 심리 검사를 권유한 일을 언급하면서 애를 정신병자 만들었다면서 앞에서 들은 것처럼 저렇게 통화 내용 들었죠? 화를 내기 시작한 겁니다. 교사에 따르면 학부모에게 검사를 권유했을 당시만 해도 사비를 들여서라도 하겠다라고 했었고 추천서를 써서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도와줬었다고 합니다. 분명 그때는요, 감사하다라고 했던 학부모의 태도가 갑자기 저렇게 돌변해버린 겁니다. 그 후로 학부모는 국민신문고, 국가인권위원회, 서울시 교육청, 서울시 서부교육지원청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으면서 저렇게 담임교사를 괴롭혀왔던 겁니다. 자, 결국 이 일로 학교 교권보호위원회까지 열리게 됐다는데 그 후로 어떻게 됐어요? 자, 이제 사실은 이 단체 사진 사건 이후에 전학을 보냈다고 해요. 그렇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적으로 전화나 이런 괴롭힘이 계속 있었다고 해서 결국 선생님이 자신이 가르친 학생들 때문에 참다가 연말에 교권보호위원회에 이제 교권 침해됐다라고 신청을 했고요. 이 교육청에서는 교권 침해를 인정하면서 결국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고발이 됩니다. 강요, 무고, 공무집행 방해, 또 통신비밀보호 위반 등으로 고발이 진행되고 결국은 이 학부모가 벌금 100만 원 선고를 받는데 문제가 생깁니다. 그 이후에 오히려 이 A군의 학부모가 다시 고발을 하는데요. 아동학대당했다라고 맞고서했는데 이 부분은 각하가 됐고요. 민사소송 진행합니다. 명예훼손 당했다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했는데 요거는 아직까지 진행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허허. 자, 결국 이게 들으신 것처럼 단체 사진에서 내 자녀가 없다. 이런 걸로 시작된 사건이 교사 학부모 사이의 법정 다툼으로 지금 번진 건데, 자, 그렇다면 지금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죠? 네, 일단 지난달 17일 법원이 협박죄로 학부모에게 벌금 100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다고 했는데요. 다만 아이에게 녹음기를 채워보냈던 것, 그리고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연락해서 수업이나 업무를 방해한 혐의는 모두 인정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교사는 재판 과정에서
아이가 내가 직접 부모님께 녹음기를 사달라고 했다. 학교에 녹음기를 가져간 건 내 뜻이었다라고 진술을 했는데 부모의 행동이 아이까지 이용당하는 거, 이 부모의 행동에 아이까지 이용당하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도 들었다. 이런 입장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교사에 따르면 이 학부모가 제기한 아동학대는 혐의 없음으로 일단 마무리가 됐다고 해요. 하지만 이 아이를 사립초로 전학시킨 이유가 교사 때문이라면서 학비와 정신적 피해 보상 등을 이유로 3,200만 원의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이 소송은 여전히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종 결론은 11월 말에 내려질 예정이라고 하고요. 또 교사가 학부모를 상대로 제기했던 이 정신적 피해 보상 청구 소송도 여전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자, 이 선생님은 2년 반이 넘도록 학교에 지금 나가지 못하고 계시다네요. 제작진에게 이번 일을 겪으면서 들었던 생각을 털어 놓으셨습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괴롭힘엔 끝이 없다. 직접 들어보시죠. 저도 항소를 할까 하다가 제가 살아야 되겠더라고요. 걔도 살아야 되고 그 아이도 세상이 참 교사들이 너무 힘들구나 얕자고 언제든지 또 넣을 수 있는 어떤 학부모든 선생님한테 마음 안 들면 당연한 게 아동학대로 선생님을 일단은 고생시키고 이렇게 민사 걸고 이래서 선생님을 끝까지 괴롭히는 거죠. 저는 이 싸움으로 학교도 돌아가고 싶은데 지금 올해를 또 넘겨서 3년이 넘어갈 것 같은 괴롭히는 거는 계속 끝이 없어요. 자, 교수님. 네, 이 선생님께서는 사건 이후로 2년이 넘도록 지금 휴직 중인 상황입니다. 그동안 정신과에서 약도 먹으셨고 또 상담도 받으셨고 마음을 추스린다고는 하는데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학부모들이 선생님의 어떤 교사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만 들어도 심장이 벌렁거릴 정도로 아직도 괴로우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법정에서도 예를 들어서 학부모가 뭐 거짓된 얘기를 하는 거를 들으면 그거를 위해서 또 다 자료를 찾아서 반박해야 되고 이런 과정이 너무 힘들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부 혐의만 인정돼서 100만 원 벌금으로 끝났지만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항소도 하고 싶으셨지만 더 중요한 건 빨리 일상을 찾으시고 학교로 돌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드셔서 항소를 포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중학생이 된 아이도 제대로 반듯하게 컸으면 좋겠다고 전하셨습니다. 예. 그 아이도 솔직히 이 상황이 지속되면 스트레스가 크겠죠. 자, 최영진 평론가님, 그런데 대구에서도 충격적인 일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19일이었는데 그 대구의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귤에 살충제를 뿌려서 이걸 교사에게 건넸습니다. 다시 한번요. 귤에다 뭘 뿌렸다고요? 살충제. 살충제를 뿌려서 저렇게 이제 교사에게 건넨 거죠. 교사는 아무것도 모른 채 학생에게 받은 귤을 먹었고요. 나중에 다른 학생에게 이 사실을 알게 되면서 충격을 받아서 열흘가량 학교에 출근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교사가 학교에 이 사실을 알리면서 교권보호위원회가 열렸는데 일부 언론에서는 보호위원회에서 학생의 뚜렷한 가해 목적성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만 제작진이 확인한 결과 살충제의 유해성을 인지하고도 선생님에게 건넨 행위에 대해서 학생의 고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면서 교권 침해 행위에 상응하는 조치 결정을 내렸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학교는 학생과 교사에게 최대한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